일단은 이제 제곱근인데 제곱근 여기서 처음에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A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기억하냐 혹시? A의 제곱근을 X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해석이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정말? 제곱해서 A가 되는, 맞지? 그 근을 X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X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그 X값을 찾으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X의 제곱은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 2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을 찾겠다라는 게 지금 이 첫 단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일단 이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긴 한데 내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너네가 보게 되면 첫 단원이 얘니까 거의 시험에 1번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1번에서 많이 물어보거든.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냐? 보기 중에 옳은 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뭐 4의 제곱근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 해서? 제곱해서 4가 되는 X값 찾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X 제곱은 4라고 할 수 있지, 맞지? 제곱해서 4 되는 X값은 우리가 알잖아.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쓰기로 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2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됐어.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플러스 2라는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애들 중에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마이너스 2는 뭐라 그래야 돼? 4의 그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겠지. 그냥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뭐 16의 제곱근? 그럼 이건 뭐야? 뭐 해서? 제곱해서 뭐 되는 거? 16 되는 거, 그지? 그걸 X라고 한다 라고 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은 16이 되겠지. 마찬가지 제곱해서 16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뭐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쓰겠지. 됐어? 그래서 플러스 4를 1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4를 16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보통 몇 개씩 나와 이 제곱근이? 그냥 2개 정도씩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2개씩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0의 제곱근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좀 바뀌었지. 앞에 있는 숫자가 0이 됐을 때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제곱해서 0 되는 X값 찾는 거니까 식으로는 X제곱이 0이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해서 0 되는 X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얘는 뿔마가 의미 있어 없어? 전혀 의미 없지, 그지? 그럼 얘는 몇 개야? 아이고, 하나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유일하게 제곱근이 하나가 나오는 그 X값은, 그러니까 그 A값은 0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원만 유일하게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마이너스 4의 제곱근 같은 걸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제곱해서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는 X가 뭐 있어? 없잖아, 얘는. 그치? 실제로는 없지. 맞아? 왜냐면은 이제 제곱이라는 거는 똑같은 걸 2개 곱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 2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2를 곱해도 양수값이 나오고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무조건 양수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근 개수를 몇 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0개겠지 0개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요 A 값 있지 A 값 이 값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가 양수면 무조건 몇 개? A가 지금은 얘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럼 무조건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A가 0일 땐 몇 개야? 무조건 1개 정확하게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음수일 땐 몇 개? 존재하지 않으니까 0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서 A에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요걸 X라고 했을 때 일단 식으로는 X제곱은 A가 될 거고 이때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제곱근 X의 이제 개수가 2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A가 0이면 1개 정확하게 0이겠지 얘는 그 다음 A가 음수면 0개 존재하지 않겠지. 됐어?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지.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제곱근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뭐 음수는 없다고 하면 되니까 별로 문제될 거 없고 음수 통틀어서 그리고 이제 0 같은 경우도 정확히 0이라는 걸 아니까 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양수 쪽에서 좀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이제 3의 제곱근 같은 게 나와버리면 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이제 일단 식으로 써보면 뭐라고 할 수 있지? x제곱은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우리가 제곱해서 3 되는 숫자를 알아 몰라? 이건 몰라. 이거는 옛날에 이제 수학자들이 한창 이거 찾아보다가 좀 단명을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제곱해서 3 되는 거를 한창 찾아본 거지. 그냥 그때는 계산기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생으로 찾은 거지. 진짜 완전 그냥 생 노가다로 땅바닥에다 막 그려가면서 근데 못 찾은 거지. 그렇게 해도 맞지? 그래서 이제 일단 확실히 여기에 있긴 있거든. 있긴 있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2차 함수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확실히 존재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뭐라고 얘기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약속을.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루트라는 기호가 처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루트라는 게 뭐야? 뿌리, 그치? 뿌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정확히 알고 있는 16이라든가 아까 했던 4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의 제곱근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정확한 값은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표현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이제 해보면 x제곱은 20이니까 만족하는 x값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그냥 그대로 냅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워주면 그러면 이제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양수일 때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됐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여기서 제곱근을 처음 배우는데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때 또 지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수 함수 쪽을 또 배울 텐데 그때는 이제 막 이런 것도 나올 거야. 세제곱근 3 막 이런 식으로. 요게 3루트 3이 아니야. 세제곱근 3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이때는 뭐 세제곱해서 3 나오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아직까지는 딱 제곱근만 배우는 거지. 제곱근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 여기서는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요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 요거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트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이면 되니까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가끔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x가 a의 제곱근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얘랑은 뭐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그치?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너네가 좀 순서로 외우던 사람들은 A가 먼저 나왔고 X가 나중에 나왔네? 나중에 나온 거 제곱해서 A랑 같다고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외워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난리 나지. 그치? 이렇게 나오면 지금 순서대로 하면 이제 이거 나중에 나왔으니까 A제곱은 X다 이렇게 써버릴 거 아니야. 누가 그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황하면 다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지금 여기서 X는 주인공이지. 얘가 주어지. 맞지? A의 제곱근이 X이다 라는 거니까 마찬가지 X가 A의 제곱근이다. 맞지? 얘가 주어야.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A가 된다 라고 식을 써주는 게 맞지.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헷갈릴 만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또 있어. 자, 우리 제곱근 A하고 A의 제곱근. 자, 이 둘은 같아 달라?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 이거는 다른 거지, 그지? 다른 거야. 일단 A의 제곱근은 방금 썼던 것처럼 뿔마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제곱근 A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 양의 제곱근만을 얘기하는 거야. 루트 A. 이 루트라는 게 이제 같은 말이 근호라는 말도 같은 거고 제곱근이라는 말도 같은 거야. 그래서 루트랑도 같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제곱근 A면 그냥 루트 A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 부호 없이 그냥 루트 A. 됐어? 그렇게 이게 좀 은근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써봐야 좀 이제 기억이 나니까 많이 한번 써봐봐. 요거 좀 신경 쓰면서 한번 봐봐 문제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곱근 81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대충. 요 x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좀 많이 헷갈려. 이게 이제 지금 바로 배울 때는 에이 뭐 저게 헷갈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시간 좀만 지나잖아? 엄청 헷갈려. 그래서 요것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항상 뭐뭐의 제곱근이 나오면 그 의 앞에를 끊어서 요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끊어서 앞에 거 먼저. 제곱근 81이 뭐야? 루트 81이야. 맞지? 근데 루트 81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이미 9로 알고 있지, 그지? 9로 알고 있어. 그래서 결국 얘를 뭐라고 쓰냐면 9의 제곱근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말이겠지. 됐어? 그럼 9의 제곱근은 뭔데? 뿔마 3이지, 그치? 정확히 알잖아, 우리가.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의 앞에를 끊어서 먼저 계산하고 그놈의 제곱근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지? 뭐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도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지? 루트 뭐 36의 제곱의 제곱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여기 뭔가 좀 그 변형을 좀 시켜 놓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 앞에 있는 걸 끊어서 얘를 계산을 한 후에 그거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곱근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로 가볼게. 성질. 제곱근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루트 A의 전체 요거 먼저 쓰자. 일단 A는 양수라고 생각해볼게.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는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도 A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요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 3은 지겹다. 5의 제곱근 한번 해보자. 5의 제곱근이 뭐였지? 일단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x제곱은 5라고 할 수 있고 만족하는 x가 뭐라고? 뿔마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맞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몇 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야. 물론 지금 이걸 배우는 시점에선 배운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한 두세 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x값이 요 놈이란 얘기잖아. 해지. 그지? 해가 되는 건데 그럼 이 해를 여기다 거꾸로 대입하면 식이 어때? 성립하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일단 루트 5부터 대입을 해보면 루트 5에 전체 제곱은 5. 이게 성립하는 식이란 얘기지. 요게.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5. 요 놈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전체 이제 괄호치고 전체의 제곱이 있으면 이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서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이제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얘도 마찬가지. 요 마이너스가 제곱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마이너스가 받고 있지. 받고 있어. 맞지? 받으니까 당연히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또 사라지고 5 알맹이가 튀어나와서 5가 되겠지. 맞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9, 아이고 8이랄까? 8의 전체 제곱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8로 나오는 거지. 딱 여기까지는 그냥 뭔데? 8이잖아, 그치? 제곱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근데 앞에 있는 애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냥 쓰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인데,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이거 되게 좀 중요하다. 뭐 물론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루트의 a의 제곱은 a로 나오고,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요 놈도 마찬가지 a로 나온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자, 이건 이제 앞에 거랑 차이점은 제곱이 안쪽으로 좀 들어갔지. 맞지?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도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잘 봐. 우리 4의 제곱근을 뭐라고 하지? 이것도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 x라고 하면, 식의 x제곱은 4. 만족하는 x는 뭐야? 뿔마 2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아니까 굳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루트를 사용하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하지.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지? 그대로 표현하면 뭐야? 뿔마 루트? 4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결국 이놈하고 이놈은 뭐 한 거야? 같은 놈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같은 놈이야. 그래서 결국 이제 루트 4라는 놈은 2하고 같은 놈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루트 4라는 거를 내가 2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나?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찬가지. 요 놈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지면서 여기 있는 알맹이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뭐 앞에 거랑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야. 루트 4라는 걸 내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써도 되나? 괜찮지? 어차피 이것도 4가 맞긴 하니까. 그치? 근데 이거를 앞에서 했던 이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면서 알맹이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식이 달라지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경우는, 제곱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게, 얘가 알맹이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얘가 음수라서 정확하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2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냥 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2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결과는 2가 맞잖아. 그치? 2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맞지? 그래서 요게 조금 까다로워. 요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애들 많이 틀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도 일단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양수일 때 얘가 이제 제곱 이제 풀어지면서 루트 사라지면서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이제 음수니까 뭐야?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되 뭘 붙여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a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제곱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알맹이 있지, 요 알맹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항상 판단을 잘 해야 돼. 알았지? 이게 사실 숫자로 주어졌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제 문자로 주어지고 이제 부호가 생략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헷갈려. 그래서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따져서 너네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성질이 어떤 성질과 되게 비슷하냐면, 절대값 성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 절대값 a도 뭐야? a가 양수라면 a야. 절대값 마이너스 a는 a지. 이것도. 그치? 근데 마찬가지야. 그냥 마이너스 떼고 나온다. 이게 아니라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음수래. x가 음수야. 그럼 절대값 x를 풀어보래. 이때. 너네 눈깔에 보이는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못 떼잖아. 없잖아.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번거로운 짓을 좀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뭘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지, 그냥 새로. 그럼 양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실제로 양수지, 그지? x가 음수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지? 오케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요거는, 요 내용은,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볼게.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하고
절대값 A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두 가지로 썼는데 사실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경우면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해야 돼.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일 때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등호는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등호는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0일 때는 그냥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차피 뭐야? 그냥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둘 다 0이지.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호는 뭐 딱히 상관은 없어. 어디다 붙이든 상관은 없어. 근데 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 너네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3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대소관계. 어이. 아이고. 자, 이 대소관계라는 거는 뭔 말이야? 크고 작은 거, 그치?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솔직히 어려울 게 없는 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물론 A가 양수, 뭐 B가 양수 이런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시로 그냥 볼게. 2하고 3 중에 누가 커? 3이 크지? 그럼 루트 2하고 루트 3 중에 누가 크겠어? 루트 3이 당연히 크겠지. 왜냐면 루트 3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3이 나오는 값이고, 그지?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나오는 값이니까 당연히 3이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쪽이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소관계, 실수의 그 대소관계를 그대로 그냥 사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도 이렇게도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바뀌겠지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별거 없거든? 별거 없는데 근데 이제 좀 너네한테 좀 헷갈리게 문제에서 많이 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4하고 루트 15 중에 누가 더 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루트가 있고 한쪽은 없는 거지. 이 상태에서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쪽의 루트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둘 다 없애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보통 이제 루트를 좀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4를 루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그치. 이게 이제 아까 썼던 그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루트 A의 제곱이 A였잖아. 물론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만 지금 신경을 썼는데 거꾸로 A에서 루트로 들어간다고 치면 A를 루트를 표현한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치면 얘가 뭐 해서 들어가는 거야? 제곱을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이제 제곱하면 16이니까 루트 16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러면 비교가 좀 되지. 누가 커? 4가 더 크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돼. 별거 없어. 여기서 나오는 대소 비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0.1하고 루트 0.1 누가 커? 0.1이 큰가? 진짜? 확실해? 루트 0.1이 큰가? 얘가 더 크지. 왜냐면 0.1을 루트로 표현하면 뭐야? 루트. 마찬가지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얼마야? 0.01이야. 0.01은 뭐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 아니야? 그지? 얘는 10분의 1이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땐 비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근호를 둘 다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둘 다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지. 됐지? 이런 게 대소 비교라고 생각하면 돼. 그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루트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대.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루트로 표현해주면 3은 루트 뭐야? 9. 얘는 루트 16이야. 그럼 이 사이의 자연수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겠어? 10부터 15까지 있겠지. 그게 몇 개야? 6개 나오지, 6개.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물론 이렇게 루트를 씌워줘도 되고
전체적으로 제곱을 해줘도 되거든.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할 수는 있어. 이렇게 16 이렇게 이게 간단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너네 부등식에서의 제곱은 조심을 좀 해야 돼. 부등식에서의 제곱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하고 3을 비교를 하는데 3이 커. 당연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제곱을 해볼까? 제곱하면 뭐예요? 이렇게 제곱하면 4하고 9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은 안 바뀌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3 중에 3이 큰 거 맞지? 그치? 그럼 이걸 또 제곱을 해봐, 양변. 그럼 어때? 바뀌어 안 바뀌어? 마찬가지 안 바뀌거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4하고 3하고 비교하면 3이 크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때? 16하고 9니까 어때? 바뀌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수가 포함이 돼 있을 때 제곱하면 바뀐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바뀐다라고 할 수도 없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해.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다른 거야? 숫자에 따라 다른 거지, 그치? 어떤 숫자냐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제곱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제곱을 할 때는 보통 뭘 먼저 확인하냐면 얘네가 확실히 뭐인 거? 양수인 거를 확인을 해. 그러면 제곱을 해도 돼. 이건 변하지 않거든, 무조건. 확실히 둘 다 양수면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제곱을 하는 거지. 됐어? 물론 이제 여기 유형에서는 요 유형에서는 음수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긴 해. 내가 아직까지 이걸 풀면서 이 문제를 한 10억 개 풀었겠지. 본 적이 없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제 너무 그냥 저 부동식 있는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제곱만 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고 제곱을 해야 된다. 맞지? 에이. 그 다음에 무리수와 실수. 자, 여기서 이제 실수라는 그거를 처음 들어보죠. 무리수와 실수. 일단 우리가 배운 수의 체계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 우리가 배웠던 수의 체계.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지? 기억하냐? 준영아 혹시? 중1 때? 중1 때. 뭐 배웠어? 맞아. 뭐 배웠어? 정수 배웠어. 정수. 맞지? 정수 안에 뭐 있어?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연수라고 한다. 우리 가끔 이제 양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양수는 뭐야? 그냥 플러스 부호의 모든 수를 양수라고 하는 거야. 맞지? 플러스 부호의 모든 수. 3도 양수고 0.1도 양수고 7분의 8도 양수고 다 양수야. 말 그대로 플러스 숫자. 오케이?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줄여서 양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지? 양의 정수라는 용어가 있고 양의 유리수라는 용어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줄이는 게 없어. 맞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아무튼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하고, 그게 또 뭐 있어? 0, 또 음의 정수, 그치? 여기까지 배웠지, 그치? 그리고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서 2학년 때, 너네가 이번 연도 1학기 때지, 그치? 이때 뭐 배웠어, 이때? 여기에 뭐가 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맞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요거를 배웠어.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했어? 유리수라고 했어. 그렇지,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맞아.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보통 A분의 B라고 하거든. A분의 B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요걸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물론 이제 여기서 A, B는 정수.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A가 뭐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돼. 그렇지. 딱 이게 정의야. 유리수의 정의.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유리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정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5 같은 게 있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1분의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분수로 표현이 되긴 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이제 유리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가 있었어? 거긴 안 들어가고.
순환소수하고 그치 유한소수가 들어갔어. 딱 요 두 놈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둘 다 분수로 표현이 되잖아. 유한소수는 쉽고 분수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순환소수도 우리가 배웠잖아 방법을 중학교 1학년 때. 맞지? 중학교 2학년 때였구나. 아무튼 분수로 표현하는 걸 배웠지. 그리고 그때 배웠던 이 순환소수, 유한소수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소수의 분류였어. 소수의 분류. 그러니까 소수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소수가 아니라 소수점 있는 소수. 그걸로 분류하는 거. 몇 가지로 분류했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뭐하고 뭐. 뭐 있었지? 더 크게. 소수 안에 유한소수 하고 뭐 무한소수가 있었지. 그치? 요거 하고 무한소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 무한소수 안에 뭐가 있었어? 그치, 여기에 순환소수가 있었어. 요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있었어? 순환하지 않는 뭐야?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배운 거지. 1학기 때. 1학기 그 처음 첫 단원에서. 그치? 요만큼이 딱 이쪽에 들어가잖아. 맞지? 그래서 요 놈까지만 유리수라고 했고 요 놈은 이 유리수에 포함되는 놈이 아니었잖아. 맞지?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숫자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파이. 여기서 파이가 나오지. 그치? 말 그대로 소수점 아래 숫자가 규칙 없이 그냥 쭉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이름이 뭐야? 무리수지. 그치? 얘가 무리수야. 그러니까 유리수의 반대 개념이지. 이렇게. 요 놈이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학자들이 3의 제곱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수명 깎아가면서 도래도 깎아가면서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다고 했잖아. 그치? 이게 끝이 없는 거지. 자기 인생 갉아가면서 이제 그 제곱해서 3 되는 거를 쭉 찾아봤는데도 한 소수점 아래 한 200번째까지 가봤는데도 안 되는 거지. 더 안 나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이제 어떤 놈이야?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딱 들어가는 거지.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제곱근이라는 거 있지.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무리수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물론 이제 당연히 루트 3이라든지 루트 5라든지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루트 뭐 7분의 1 같은 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루트 4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건 2잖아. 그치? 2니까 뭐야? 유리수에 들어가는 애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놈들이 다 무리수에 속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무리수라는 걸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우고 그리고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 실수라고 하지. 그치? 실수는 뭐야? 맞아.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수,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친 수, 그걸 이제 실수라고 얘기해. 됐어?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얘는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잖아, 그지? 그런 숫자인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얘는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무리수라는 놈하고 유리수라는 놈하고 섞일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섞여 같이 이제 양다리 걸쳐 있는 놈은 없다는 얘기야. 무리수이면서 동시에 유리수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리수면 무리수고 유리수면 유리수고. 됐지?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걸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실수는 그냥 실제 존재하는 숫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유리수 무리수 합친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의 체계인데 이 수의 체계를 잠깐 배우고 잊어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너네가 이것도 나중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뭐 집합이라는 것도 있고 명제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함수, 특히 함수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에서 풀 때 이런 수의 체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꽤 있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걸 좀 이거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좀 박고 있으면 돼. 박아놓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우는 수의 체계는 딱 요 정도까지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고 했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실수의 반대 개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냐 혹시? 어이씨, 허수. 그렇지.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숫자, 허수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걸 합쳐서 복소수라고 얘기하는데, 딱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그 수의 체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더 나아가진 않아.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우는 것도. 그래서 일단 실수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실수와 수직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실수를 유리수, 무리수 합친 수를 실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에 좀 올리려고 하거든. 수직선에 실수와 수직선. 여기에 이제 숫자들을 좀 이제 적어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처음에 찍어주는 게 뭐야? 0, 원점을 좀 찍지. 그리고 나서 보통 그냥 무슨 값? 보통? 무슨 값? 정수값. 정수값을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지. 뭐 간격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간격을 맞출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수 정도는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유리수 정도도 가능은 하지. 유리수.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7이 있다고 쳐봐. 3분의 7이면 대충 얼마야? 3분의 7은 아니잖아. 3분의 7 말고 한 뭐가 있을까? 5분의 8? 그래, 5분의 8. 5분의 8은 대충 어느 정도에 있어? 그치, 1하고 2 사이에 5분의, 잠깐만. 그치, 1하고 2 사이에 몇 등분? 1하고 2 사이에 5등분해서, 그치? 5등분해서 거기서 이제 왼쪽에서 몇 개? 몇 칸? 3칸 가면 되지. 그치, 3칸.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5분의 3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 이제 여기를 살짝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1하고 2 사이에 여기 있는 숫자를 5등분. 5등분 되냐? 3, 5. 좋아.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빡치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무튼 이렇게 5등분. 그치? 좀 이상하긴 한데 5등분. 5등분 했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쯤에 5분의 8이 있다 라고 대충 찍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의 위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는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뭐 루트 2 같은 거. 루트 2가 대충 얼마야? 1.414 얼마 정도 되거든. 요 정도 되는데, 그럼 요 뒤에 여기까지는 뭐 대충 알아도 요 뒤에를 모르니까 끝이 없잖아. 이게 무리수니까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며 끝이 없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찍는 방법을 이제 뭘로 좀 이용할 거냐면 도형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도형.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형을 좀 이용할 건데, 자,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지? 여기가 루트 2지. 맞아? 이거를 원래 정상적으로 왔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치? 알고 있는 거지. 이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그래서 루트 2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루트 2라는 길이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여기 수직선에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좌표를 좀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수직선에, 여긴 좀 좁으니까 이 상태로 가자. 수직선에 이렇게 올린 거지. 여기가 0, 여기는 1이겠지. 당연히, 그치?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너네 그 옛날에 작도했던 거 기억하냐? 작도할 때 필요한 게 뭐였어? 컴퍼스가 필요했지, 그지? 컴퍼스도 해봤을 거 아니야, 많이, 그지? 그 컴퍼스 가지고 반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 연필 여기다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의 일부를, 그러니까 부채꼴을 만드는 거지, 맞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하면 여기 O에서 P까지 길이와 이 대각선 길이는 당연히 어때? 당연히 같겠지. 원을 그린 거니까. 맞지? 그럼 결국 이 길이도 뭐란 얘기야? 루트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수직선에서 어떤 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어. 그럼 여기에 찍히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0 플러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지. 맞아? 왜냐면 우리 수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있어. 여기 3이라는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 찍히는 좌표가 당연히 뭐겠어? 7이겠지.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3 플러스 4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지. 도형을 가지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을 가지고 무리수도 같이 수직선에 이제 찍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찍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 그 바늘 찍는 그 지점을 알아야 돼. 컴퍼스의 바늘을 찍는 지점. 그 지점에서 또 이제 방향도 알아야겠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모르니까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겠지, 그지? 빼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이만큼 간 거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끝이겠지. 근데 이 길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구하는 게. 맞지?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그대로 더해주면 그럼 좌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0은 더하나 마나니까 지금 여기에 찍히는 P의 좌표는 루트 2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수까지 도형을 이용해서 전부 다 수직선에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루트 2뿐만이 아니지. 이 도형을 내가 만들기 나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3도 만들 수 있고 루트 5도 만들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 심지어 너네 파이도 만들 수 있지. 파이. 이건 뭐야? 원주율이잖아, 원주율. 맞아?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의 둘레가 얼마지? 파이지, 파이. 이거의 둘레가 파이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 이 원 모양의 공에다가 여기에 점 하나 찍어놓고 잉크 하나 찍어놓고 원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만 굴리면 어때? 다시 이 잉크가 찍히는 그 점이 좌표가 뭐겠어? 그게 파이가 되겠지. 그치? 한 바퀴니까 둘레만큼 이제 간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식으로 도형을 좀 이용해서 찍어줄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제 무리수까지 전부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직선에 모든 실수를 다 하나씩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좌표도 좀 구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제 P도 찍고 반대쪽에 뭐 Q도 찍어서 PQ 길이가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 도형으로 무리수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실수와 수직선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우리가 지금 무리수까지 수직선에 전부 찍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유리수도 찍을 수 있고 무리수도 찍을 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를 수직선에 다 하나씩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제 개념인데 그냥 좀 읽어보면 첫 번째는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정수도 자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 자리인데 여기다 내가 3을 쓰면 안 되잖아. 맞지? 각자 1, 3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각자 자기 자리에 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됐지? 그래서 그 한 점에 다 대응한다. 자기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뭐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각자 자리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 2, 3 사이에 수직선에 여기 2하고 3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여기 2랑 되게 가깝게 2.01 요 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얘보다 더 가깝게 뭐가 있을 수도 있어? 2.001이 있을 수도 있지. 얘보다 더 가깝게 2.0001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몇 개가 있어? 개 많지, 그치?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유리수가 당연히 무수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하게 무리수도 마찬가지야. 루트 4.1 루트 4가 얼만데? 2잖아, 그치? 근데 루트 4.1은 무리수지. 얘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무리수, 2보다 조금 큰 무리수. 그 다음 루트 4.01 이것도 어때? 얘도 무리수야, 그치? 무리수에다가 2랑 되게 가깝지. 오히려 얘보다도 더 가깝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또 따지면 루트 4.001 쭉 가면 마찬가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숫자 두 개가
바로 옆에 이제 하나 차이로 있든 아니면 뭐 한 10억 차이든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 사이에 실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각자 다 자기 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그러니까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외울 수 있다. 당연히 그 무수히 많으니까 이런 선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그 정도 개념을 그냥 이해만 잘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라고 해서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아까는 우리가 이제 단순 비교였거든. 뭐 2하고 그러니까 루트 2하고 뭐 이제 루트 2 좀 그런가? 뭐 2하고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 비교였단 말이야. 누가 커? 2가 크지, 그치? 루트 4니까 얘가 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문제들이 나왔다면 여기서의 대소관계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루트 2 플러스 3하고 그렇지, 이게 뺄셈은 안 되니까 뭐 그냥 이게 대충 4하고 그렇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이 상태로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포함이 됐지. 조금 복잡하게 됐어, 처음 거보다는. 그래서 이 상태로 보는 건데 여기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걸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빼서 하겠다는 얘기야. 빼서. 뺐을 때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루트 2 플러스 3. 앞에 게 크다, 왼쪽 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냥 너네 봤을 때 3에서 2 빼면은 1이잖아. 1은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걸 이용해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당연히 이제 똑같은 걸 빼면 뭐 나와? 0 나오지. 그 다음에 더 큰 걸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가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좀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루트 2 플러스 3에서 4를 뺐다고 치면 루트 2 얘랑 얘는 계산이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이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대충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은 어떠냐? 얘는 0보다 0보다 크지? 그치? 루트 2가 대충 얼만데? 1점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는 것도 이제 루트 2가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2니까 1점 얼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점 얼마에서 1을 뺐으니까 당연히 어때? 양수겠지. 그래서 앞에 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어떤 A, B가 있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뺐을 때 0 나오면 둘이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뒤에 게 이제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B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소 비교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것도 기억해야 돼. 요것도 나중에 계속 나와 이것도. 학년 올라가서도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이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게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 방법도 좀 기억해야 돼. 거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대소 비교할 때 이렇게 빼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긴 하거든. 그건 그때 나오면 좀 설명을 해줄게. 뭐 제곱해서 빼는 것도 있고 나눠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은 진짜 가장 기본이 빼서 비교하는 거야. 빼서 비교하는 거. 됐지? 그래서 요거 기억해주면 된다. 에이. 근데 솔직히 일단 이 방법은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봤을 때 요거랑 요거 비교했을 때 솔직히 굳이 빼서 하진 않아. 솔직히 아직까지는 굳이 빼서 하진 않아. 요 정도는 우리가 대충 암산으로도 가능하거든. 왜냐면은 루트 2가 대충 얼마인데? 1점 얼마. 거기에 3 더하면 대충 얼마야? 4점 얼마겠지. 그럼 4점 얼마는 4보다 당연히 어때?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번거롭게 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해하냐? 근데 이거보다 좀 애매한 게 뒤에서 이제 나올 텐데, 애매한 부분은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2루트 2 뭐 마이너스 1 하고 뭐 있지? 루트 뭐가 있을까? 루트 좀 크게 할까? 이거 마이너스 1 말고 플러스 한 2라고 해보자. 요거랑 루트 2는 안 되네, 그치? 루트 개빡치네. 18 이렇게. 요거 괜찮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물론 우리가 지금 아직 지금 하고 있는 단원에서 이걸 배운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한번 볼게. 대충 이런 거야. 이거는 대략적으로 생각하기 좀 힘들어. 이게 얼마야 대충? 2루트 2가? 대충 2점 얼마니까 2 더하면 4점 얼마야? 근데 얘도 얼마야? 얘도 4점 얼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건 둘 다 4점 얼마니까 애매하잖아. 앞에 정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지? 그 뒤에 점 얼마는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도 없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빼서 계산을 하는 거지. 이게 뺄셈이 가능하잖아. 얘가 3루트 2가 되니까 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보통 뺄셈을 좀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전까지는 굳이 이렇게 뺄셈을 꼭 이용할 필요는 없어. 그냥 대충 봐도 나오는 것들은 그냥 대충 보면 돼.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교재에서는 거의 이제 뭐 한 2단원 내용인데 그냥 한 단원으로 이제 돼 있어. 뭐 한번 해볼게. 요거 그냥 스텝 3까지만 풀어오면 돼. 여기 그 옆에가 아니라 그 뭐냐 저 그 뭐 있지? 뭐 하나 있지 않냐? 그 부록인가? 뭐였지? 뭐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중단원 대단원 있는 거 하나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그냥 따로 하고 그것도 좀 꽤 많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저 문제 양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 한 번에 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요 교재 본 교재 있지? 본 교재 스텝 3까지만 딱 스텝 3까지만 잘 풀어오면 돼. 알았지? 스텝 3까지만. 스텝 3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게.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루트 마이너스 81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끊으라고. 그치? 의 앞까지 끊은 다음에 요걸 먼저 계산해야지. 루트 마이너스 81 제곱이 얼마야? 81이야. 그럼 결국 우리는 81의 뭘 찾는 거야? 양의 제곱근을 찾고 있는 거지. 얼마야? 9. 그치?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헷갈리지가 않아. 그 다음 9분의 16의 음의 제곱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9분의 16의 음의 제곱근이잖아. 뭐야? 그치. 각각 제곱한 거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3분의 4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제곱근 25는 뭐야? 얼마? 루트 25. 5. 그치? 그래서 5. 그래서 A, B, C가 되겠지. 다 곱하래. 다 곱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60인가?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 4번. 자, 다음을 계산하래. 자, 이것도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주면 되는데 숫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단 루트 121. 자, 이거 뭐야? 루트? 11제곱이니까 이제 11로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6제곱. 얘는 6으로 나오지. 그치? 그럼 바로 갈게. 루트 64분의 9는? 8분의 3.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10제곱은? 10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제곱에. 그래서 뭐 순서대로 11 마이너스 6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0 나누기 마이너스 2네. 더러워. 얼마야? 그래서 하면 4분의 9 나오나? 그 다음 마이너스 약분하면 5 나오네. 그러면 6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얼마야? 4분의 15 나오냐? 그치. 24에서 9 빼니까. 그냥 봐, 뭐 적지 말고.
그냥 보면 돼.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네가 다 풀어보면 돼. 그냥 봐. 자, 8번 루트 252a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이제 이 루트라는 기호가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맞지? 그럼 루트라는 기호가 사라지려면 일단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제곱수라고 하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만든 숫자. 제곱수.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 뭐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곱수가 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숫자가 좀 많이 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한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막 5의 6제곱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는 아니잖아. 사실 너무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제곱수의 특징을 좀 보면 여기 지수가 전부 다 뭐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다 짝수라는 특징이 있지. 왜냐면 이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분배를 할 거 아니야. 지수 법칙으로. 그러다 보면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전부 짝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252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지. 뭐가 될까? 4로 안 되나? 4로 될 것 같은데? 4, 6에 24, 4, 32, 63, 9, 6에 9, 7에 63, 맞나? 2의 제곱, 3의 제곱, 7이네. 맞냐? 맞겠지? 그럼 여기 곱하기 이제 a니까, 얘가 이제 제곱수가 되려면 얘만 좀 보충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a가 뭐 되면 돼, 기본적으로? 일단, 7이 되면 돼. 7이 있으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는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A 값 중 가장 큰 거를 구하래. 그러면은 7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하는 숫자는 당연히 제곱수가 돼야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생각해보는 거지. 1은 의미 없지. 7이니까. 2부터 어때? 괜찮지? 28. 3은 어때? 9, 7에 63. 괜찮네. 그 다음에 4는 어때? 16 곱하기 7이면 100을 넘어가니까 안 되지.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 당첨이야. 그럼 결국 A는 7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63이면 된다는 얘기지. 되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12. 자, 다음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래. 하나씩 해볼게. 일단 마이너스는 다 제끼면 될 것 같고 1하고 루트 16분의 1은 뭐야? 4분의 1. 그렇지. 그 다음 루트 1.5는 뭐지? 루트 1.5. 루트 1.5는 그냥 루트 1.5라고 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맞지? 그러면은 일단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제일 크냐? (1) 이 제일 큰가? 진짜? 1은 루트로 표현하면 뭐야? 루트 1. 누가 커? 1.5가 크지. 그치. 얘가 제일 크지.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겠지. 맞지? 그러니까 루트 1.5. 그 다음에 1. 그 다음은 루트 16분의 1. 그러니까 주어진 걸로 써줘야 돼. 이 4분의 1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음수 쪽. 마이너스 3분의 5랑 마이너스 루트 2. 누가 크냐? 둘 중에. 요건 좀 보기 좀 힘드네. 3분의 5하고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는 3분의 5를 루트로 표현 한번 해봐. 좀 보기 힘들면 루트로 표현해서 보면 되지. 9분의 얼마야? 25. 그치? 마이너스 얘는 루트 9분의 18.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지. 됐어. 정말 적지 말라니까? 빨리 내려놔, 펜. 적지 말라니까. 그 다음 17번. 다음 중 무리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래.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루트 0.04는 뭐야? 이건 뭐야? 얘는 뭘 제곱하면 나오지? 0.2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0.2겠지. 그 다음에 0.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지. 그치? 그 다음 0.1234는 어때? 1, 2, 3, 4. 요건 순환소수야? 진짜? 순환소수라는 건 순환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규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겠지. 1, 2, 3, 4, 5, 6, 7, 8, 9, 10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규칙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얘가 순환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없지. 그 다음에 루트 0.1땡 뭐야 이거? 네, 루트 9분의 1. 그러니까 뭘로 나와? 네, 3분의 1. 괜찮지? 루트 6-2는 무리수지, 그지? 무리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루트 6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다 보니까 그 소수점 아래가 어때? 완전 더럽지. 그지? 거기다가 정수 2 뺀다고 해서 그 뒤에가 정리가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되게. 그래서 무리수야. 그 다음 파이는 당연히 뭐야? 네, 무리수. 그 다음 저건 그냥 순환수수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지? 그래서 몇 개야? 3개 나오네, 3개. 그 다음에 21. 자, 다음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네. A는 1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어때 이거? 대충? 대충 얼마냐? 마이너스 루트 8이면 마이너스 1점 얼마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대충 예상할 수 있지. 그리고 B는 그냥 마이너스 2니까 뭐 이거는 예상할 것도 없고 C는 루트 7 마이너스 5인데 얘가 대충 얼마야? 루트 7이 2점 얼마? 2점 얼마에서 5 빼면 어때? 마이너스 2점 얼마지? 그치. 그럼 누가 제일 크겠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이제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대략 이제 봤을 때 다 나오니까 굳이 안 빼도 돼. 그 다음에 요놈 스텝 2 조금 이제 어려운 거네. 네, 요것도 한번 보자. 자, 루트 61 마이너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50B네. 얘가 정수 가장 큰 정수가 되도록 한대. 그랬을 때 두 자연수 A, B의 합을 구하래. 일단 정수가 됐다는 거는 각각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각각은 정수란 얘기지. 제곱수가 돼야지 아내가. 정수 빼기 정수가 정수니까. 맞지? 근데 거기서 가장 커야 된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놈이 가장 뭐 해야 돼? 그치.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는 A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커야 되고 뒤에 있는 애는 가장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래야 뺐을 때 제일 클 거 아니야. 맞지? 보통 최대값을 이제 라지로 쓰고 최소값을 저 소문자로 이게 쓴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가 될 수 있는 제곱수를 좀 따져보자. 61-A. 근데 61-A에서 이 A는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를 뺐다는 거는 이 값은 61보다 커, 작아? 무조건 작지? 그럼 61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생각하는 거지. 뭐 있을까? 49. 그치, 49. 그 더 내려갈 필요 없지. 우리 목적은 제일 커야 되니까. 그럼 얘가 49 되려면 A가 뭐 돼야 돼? 진짜? 12? 그러네. A가 10이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50B니까 이거는 이제 소인수분을 또 해줘야겠네. 250은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진짜? 제곱 아니야? 2 하나 있나? 2 하나 있냐? 그러네. 2 하나 있네. 2 하나에 그 다음 뭐야? 5의 세제곱이네. 그치? B 이렇게. 네.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B는 뭐 되면 돼? 10. 그치? 2 하나, 5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10이 되겠지. 그래서 B는 10. 그래서 A, B 합 구하래. 얼마야? 20이겠지. 우리가 이 값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도 우리가 앞에서 좀 풀어봤지.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한대. 이때 n1부터 x까지의 합이 85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x값을 구하래.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해보면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n1이라고 하는 거지. 얼마야? 그렇지. 1 이하니까 포함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1이겠지. 루트 2는 요것도 1점 얼마라서 이제 1이겠지. 루트 3까지도 어때? 그치, 얘도 1이야. 근데 루트 4부터는 어때? 그치,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바뀌지. 루트 4가 2다 보니까 요건 이제 2로 바뀔 거야. 결국 이제 요 안에 있는 n 값에 따라 좀 바뀐다는 얘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로 좀 이제 표현해주면 n이 1 이상 4 미만까지는 다 얼마란 얘기야? 싹 다 1이란 얘기지. 그치?
3 이하라고 쓰는 것보단 4 미만이 낫지. 왜? 왜 그게 나아? 그건 아니야. 왜냐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긴 해. 그 이유는 아니야. 왜 굳이 3 이하라고 써도 되는데 왜 굳이 4라고 썼을까? 내가 이유가 뭘까? 그래도 다음에 이었을 때 편해서. 맞아, 그야. 보기 편해서도 맞고, 맞아. 왜냐면은 3이라는 거는 제곱수가 아니지. 1하고 4는 뭐야? 제곱수야. 그러니까 생각하기 쉬워. 근데 3이라는 거는 거기서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빼기 1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보기 편하게 생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곱수 4를 쓴 거고,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 개수가 몇 개야? 1에서 3 사이의 자연수의 개수는 3개지, 3개. 맞아? 3개야, 3개. 근데 그 3개를 어떻게 세? 3-1 플러스 1로 세야 되지. 지금이야 1, 3이니까 사실 그냥 3개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숫자가 뒤로 가봐. 뒤로 갈수록 그냥 세기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빼서 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범위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계산이 좀 더 빡시잖아. 근데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에서 1 빼면 그냥 끝이잖아. 그지? 이해했지 뭐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제곱수로 좀 이제 기준을 좀 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다음은 4 이상 어디? 뭐 미만? 9 미만이라고 하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은 뭐야? 9 이상 16 미만. 그 다음은 16 이상 25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2, 3, 4가 되겠지. 됐어? 그럼 이렇게 쭉 더해서 85가 돼야 되거든. 일단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여기 몇 개?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7개. 여기는 9개. 일단 얼마냐 이게 다? 3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36까지가 얼마야? 13에다가 34에다가 70 나왔어? 70이야? 그러면 좀 더 가야 되네. 85까지니까. 맞지? 그러면은 좀 더 가서 25 이상. 근데 85까지면은 지금 여기까지 70이라며. 그럼 그 다음이 숫자가 뭔데? 5잖아. 그럼 몇 개만 더 가면 돼? 딱 3개만 더 가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25, 26, 27까지만 딱 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딱 이제 여기 3개라서 15 더해갖고 85가 나오겠지. 플러스 15에서 85.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얼마란 얘기야? 27이라는 얘기지. 어렵지 않지? 그지? 끝이네? 더 대표 문제는 없네?